빈동은 유례없는 흉년을 만나 원래만이라도 빈동에서 내어왔던 세금을 조금이라도 부담해 주기를 원하고, 부동은 전에 없던 세금을 변동시키는 것도 문제이고, 그걸 부동이 왜 부담해야 하는가로 재판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부동의 대표로 나왔던 최금능은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대신 나서서 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학초의 긴 대답이 끝나자 또 다른 백성이 일어나 아뢰었습니다. 차차 있으면 저쪽 동네에도 사람들이 모여 일체가 될 테오니 잠시 1년 흉년을 빙자하여 철판대장에 변경 없을 공금을 겨우 한 백성의 주장으로 인하여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여이다. 군수가 학초를 돌아보며 대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공사체에 불문하고 한 번 빚을 지면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두고도 갚기 힘들고, 또 갚지 못하면 족징이라고 하여 그 일가부채에게 물립니다. 궁한 백성은 전에 짊어진 부채에 눌려 헤어나기 어려운데, 저 백성의 말은 새로 이사 온 사람들로 동네를 떠난 사람의 세금을 징출한다는 격이 됩니다. 매년 내는 공금 700금을 마을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저 아래는 백성에게 독당하리는 다짐을 받으시면 금일 저 백성에게 송덕을 기리고 퇴거할 터입니다. 군수는 조금 전에 아랜 부동 백성을 향하여 전애들 동네가 성촌되기 전 공금은 너가 담당하겠는가? 물어보니 묵묵부답이라. 또 한편으로 몰아앉히고는 원통한 자 들어와서 아래라.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예천군 전체가 경감을 하면 민들도 원통함이 없겠으나 민이 사는 두 면만 경험하기는 불가합니다. 못된 한 백성의 이웃이 되어 독당하는 것은 억울하오이다. 여기에 박학래에 대답하여라. 군수의 독촉에 학초가 대답하였습니다. 태산을 옆에 끼고 북해를 띈다 하면 감히 하지 못하는 헛소리이고, 나뭇가지의 한계를 꺾지 못한다 하면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못된 이웃이란 말은 한낱 이웃을 불과하는 자이오니 같은 동포지위를 모르는 백성이라 하겠나이다. 여기에 대해 답하이라 라는 군수의 말에 그 사람은 말이 다시 없는지라 옆에 또 앉히고는 원통한 백성이 있거든 아래라 하니 또 한 사람이 일어서서 몹시 상기된 얼굴로 산문방 나서면 우리 민들 수천 명이 한낱 방민을 타살한 후 이골 백성 되지 않고 모두 떠난다면 허다히 떠난 백성을 성주가 어찌 다 만류하시렵니까? 급기야는 민들의 동네도 텅 비고 빈터만 있고 보면 어디에 가서 공금을 받아 상납하리까? 이 말을 들은 군수는 노발대발 호령하였습니다. 너 같은 백성은 집안 세력만 믿고 남을 아주 능시하는구나. 되지 못하는 악류를 지어서 사람이 많으면 능사로 하는구나. 사리에 맞게 쓸 말은 없고 두량폐류요 불가치용이니 죄당 엄치하리라. 사령이 이 말 듣고 그 백성을 잡아다 더 먼 곳에 앉히었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있으면 들어서서 정당한 사리에 맞게 말하여라. 한참 뒤 또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저 연소한 방민이 관청에서 정한 법률을 고치고 싶어 청산유수 같은 말만 꾸며 각면 각동을 불랑케 하지 말고 그냥 민의 동네로 이사와서 함께 살면 무사 태평할까 하나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군수는 학초에게 저 백성의 말에 대답하라. 민이 사는 동네 기약 나온 공금과 앞으로 해마다 나온 공금을 그 백성이 구제할 방침이면 하필 민을 자기네들 동네로 오라 할 필요 없사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같이 낱낱이 그 동네로 간다면 우리 동에서 지고 온 세금을 그 백성이 대신 상납할 다짐을 받아주기 바라옵니다. 그렇지 않을 진대는 말이 이치에 맞지 않고 관민을 속이는 무리 강계 지언이로소이다. 군수가 부동 백성을 돌아보며 그리하겠느냐? 다짐을 써 올려라 하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군수는 사령에게 분파하여 원통하고 정당한 말을 할 자 있거든 곧 들어서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사령은 주장대로 열을 지어 앉아있는 부동 백성의 옆구리를 차례로 찔렀습니다. 너가 하라. 또 옆에 사람을 찌르며 너가 말을 할래? 하여도 하나도 나서는 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군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청으로 나서며 음성을 높였습니다. 정당한 말에 대하여 할 말이 없으면 정당대로 시행하지. 너희들이 무슨 연유로 성군 작당하여 민간을 요란케 하고 관정을 물란케 하느냐. 빨리 나가 새로 경장할 공금을 성화같이 동납하라. 이로써 관정 재판은 끝나고 양편의 백성들이 조소같이 물러갔습니다. 학초는 물러나지 않고 오늘 이 판결도 나중에 지방 수령이 바뀌면 부동에서 다시 또 이 문제를 분란으로 삼을까 염려되어서 확실하게 관아의 증명서를 받아들이고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이같이 명판결을 내리신 것은 차후 공문이 있어야 후일 또 이와 같은 분란이 없을 터이니 지사인 동임 등이 일일이 성명을 납고를 받아 완문을 내어주시옵소서. 지사란 동네 사람들 중 명망이 알려진 유지를 말하고 동임이란 동네를 맡아보는 동장이나 이장을 말합니다. 이참에 학초는 완벽한 문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왜 똥가리듯 수령이 자주 바뀌는 세상이라 새로이 수령이 바뀌면 저쪽 동네에서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번복하려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라. 하고 남아있던 부동호 지사 두 사람만 불러들여 시명 날인을 것에 납고를 받아 완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초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올린 후 퇴정하였습니다. 학초가 나오자 배문루 문 밖에서 빈동 사람 30명은 아직도 가지 않고 세금 감면을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장렬의 흉년을 당하여 학초는 빈동에서 도저히 정리져 내려오는 호구세는 감당할 수 없어 군수를 여러 번이나 찾아가 호소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끄떡도 않던 군수 이용태도 학초의 논리정연한 얘기를 들으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빈동에서 덜 받는 세금은 부동에서 짊어지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급기야 부동에서도 소장을 지어 관아로 몰려들었습니다. 일은 더 커져서 예천 남쪽 두 면의 빈동, 부동 양편의 수천 명 사람들이 관아로 몰려드니 군수는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결정을 짓는 부정재판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부동 장로로 나서서 주장을 펴던 최금능의 뒤를 이어 몇 사람의 주장을 펼쳤으나 결국 논리정연한 학초의 대답에 군수는 빈동의 편을 들어 빈동에서 내던 일부 세금을 부동에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일은 예천 이남 두 명뿐만 아니라 예천군 그리고 안동이나 의성에 사는 사람에게도 소문이 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은 관청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학초에게 부탁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 세금 중 학초마을에 분담된 600인양은 얼마간 부동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되었으나 이 외에도 각종 세금은 10개의 손가락으로 꼽아도 다 꼽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회에는 어떤 세금들이 더 남아있는지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